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21년 11월 16일 오후 2시 15분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미중 사이버 정상회담이 있다고 했죠. 그 결과에 따라 주식 자금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진핑의 햇볕 정책을 쓸 것이다, 무조건. 그 부분 그대로 들어맞죠. 지금 3시간 전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은 한 발씩 양보를 했습니다. 대놓고. 대화 내용은 좋아요. 결론은 대화 내용은 좋다. 희망한다, 공개적으로. 잘 살아보자, 서로서로. 그런 내용이에요. 옹호하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 앨런이 뭐라 했냐면, 대중 고율 관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중국 달래기도 있고, 지금 모든 미국에서 쓰는 이런 소비재의 모든 거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안 가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서 미국,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려버리면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인플레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중국과 화해를 하면 바로 인플레이율은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뭐 미국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쪽 항구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풀 수가 있는 부분. 풀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류가 왜 안 흐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물류가 안 흐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컨테이너당 운송비가 올라가요. 담합을 해버리면. 물류를 이동시키는 그 컨테이너 업자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한 컨테이너당 이송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컨테이너 운송업자들이 담합하게 되는 계획이 뭐냐면, 그 항만을 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대요. 쉽게 말하면 항만 운영을 로봇화 시킨대요. 로봇화. 그거를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전사적 관리라고 합니다. 전사적 관리망으로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인력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송업자들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이 그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운송업자들이 컨테이너를 운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은 강제적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그 물류가 흐르게 되는 거는 뭐냐면, 주말 근무도 있고, 그 다음에 군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물류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모르셨죠? 그 외국 뉴스를 많이 보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거? 햇볕 정책이 나오고, 아시아 쪽 주식이 이제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환가치, 특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환율은 각각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환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다음 주에 딱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그 몇 달 전보다 0.5나 차이 나기 때문에 외국의 환차익 수요가 겁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환차익 수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퀄컴이 갑자기 뜨고, 제가 자금이 반도체로 간다, 그리고 나서 퀄컴이 갑자기 뜨죠. 퀄컴이 뜨고, 미국 마이크론 뜨고, SK 하이닉스도 뜨고, 삼성전자는 아직 안 뜨죠. 그런 패턴을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예전에 개명스쿨박 운영을 한 4월인가 5월인가 했는데, 그때 다 말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언제 봤냐, 외국 연구 자료를 2월 달에 봤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나서 묵혀놓고 3달 묵혀놓고 말해줬는데,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폭등을 안 했죠.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는 뭐다? DDR4가 아니라 DDR5다. DDR5. 한국일보에서 이 기사를 이제는 똑바로 적었네요. 이때까지 다들 똑바로 안 적다가 이제 기사를 똑바로 적습니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먼저 사놨겠죠, 기관들이. 여기 보면 내년은 DDR5 시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그 사고 패러다임, 이 DDR 분야에 이 패러다임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 그 말은 뭐냐? DDR5가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뭐 악마는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에.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저널들이 DDR4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거를 반도체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정확하잖아요, 제 말. 맞죠? DDR5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쭉 모든 반도체 분야를 다 바꿔야 돼요. 특히 위성 분야는 더 그래요. 이 위성 분야를 DDR5를 안 바꾸면 스타링크망이 안 돌아갑니다. 전기 에너지 값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의 DDR5가 그냥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DDR4는 가격이 급락하겠죠. 그래서 그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세히 안 적고. 그래서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몇 번이나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DR5 같은 경우는 2025년 이것도 다 말씀드렸죠. 2025년에 시장력은 엄청나게 된다. 그러면 2025년 40.5%의 점유율이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이때부터 정확하게 메타버스 시대가 정확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이 뭐예요? 초고령화 상황이에요. 초고령화. 그럼 초고령화 사회에 왜 DDR5 시스템이 돌아가고 스타링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냐? 결국에는 글로벌 OECD 국가는 전부 다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적으로 클릭만 하면 물건이 오고 가는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소비가 안 이루어져요. 즉 일본식 개념으로 패망, 나라가 망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 바뀌어봐요. 그게 뭡니까? 디폴트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전쟁을 해서 다시 그 경기를 일으키면 된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그런데 지금은 OECD 국가가 전부 다 늙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를 더 안정적이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생활에 친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디플레이션에 안 빠지는 거죠. 노인들이 소비가 가능하죠. 노인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잠시 내려갔었던 거는 뭐냐면, 최근에 유가가 잠시 내려갔었죠. 잠시 내려갔던 거는, 생각나는 거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척 슈머가 유가를 압박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유가 있어요. 비축류, 전쟁 비축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거를 풀자. 그거를 풀어서 유가를 내리자. 이 개념으로 상원에서 척수머 상원 의원이 대놓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유가가 하락했어요. 유가가 하락했는데 오늘 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료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주일인가 10일 뒤에 미국에 엄청난 추위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대략 11월 말쯤이죠. 11월 말쯤에 엄청난 추위가 다가온다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겨울 2021년 겨울의 온도를 따지면 과거보다는 온단한 겨울이 되는데 한번 춥게 시작하면 짧고 굵게 춥다는 거죠. 아주 추위가 온다는 거죠. 짧은 기간에 확 추워지고 그리고 따뜻해지고 이런 개념으로. 왜? 라니냐 현상 때문에. 라니냐 현상. 그 첫 번째 날이 대략 이쯤입니다. 이쯤. 다음 주.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 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외적 변수가 된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런 부분 연계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스타링크망과 DDR5 이거 강의를 제가 언제 했죠? 2021년 2월 8일 날 했어요. 2월 8일. 자료 보고. 이 강의는 이렇게 제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